여러분들께서 윤정두를 선택하신 거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세요. CPI, PPI, 예? 생산자 물가지수, 또 CPI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국 증시에 악재로 작용된 적이 있었나요? 가슴에 손 얹고 윤정두한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기준이라면 그거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CPI가 시장의 조정의 기준이 된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CPI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건 없어요. CPI가 문제가 돼서 조정받은 건 없어요. 다만 CPI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는 거짓말들은 했었죠. CPI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거짓말은 했었고 실제 CPI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오늘의 기준은 종가 기준이 이제 어떻게 형성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해석 부분을 결과론적인 해석을 하겠죠. 개장 초에 강세를 띄었잖아요. CPI 10시 반에 발표되고 11시 반에 개장하면서 강세를 띄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마이너스야. 그럼 이게 CPI 영향이야? CPI 영향이면은 개장 초부터 폭락을 해야지. 개파락이 나와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론적인 해석을 해놓는 그 시황, 보도자료, 또 방송에 나오는 낮에 나오시는 뭐 제도권 인사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 시황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죠. 그게 아니라 야간에 나오는 사람들, 윤정두처럼 유료 활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얘기는 들으실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CPI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미국장이 좋았다면 그냥 짧게 끊고 넘어갔을 텐데 미국장이 좀 조정을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시원하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CPI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나와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6월 16일입니다. 이날이 뭐예요? 아이 뭐긴 뭐요. CPI 발표 나오고 급격한 조정이 나올 때의 기준인 거죠.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9월 달에. CPI, PPI 발표되고 나서 9월 달에. 그러면 6월, 9월에 CPI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PPI는 문제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PPI는 계속 하향이야. 긴축하고 나서, 금리 올리고 나서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계속 하향이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문제될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충격이 있었던 거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오늘도 이야기 나오는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다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거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와 식료품은 변동이 크기 때문에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도 공급자에 의해서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해 놓고 나머지 부분을 놓고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문제를 삼았던 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고 6월 달에 문제를 삼았던 거는 왼쪽 화면입니다.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6월 달에는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 그래놓고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화되어 있는데 또 핑계거리 없으니까 결론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지표가 무지하게 좋은 시점입니다. 뭐 FOMC 결과도 예상에 부합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나온 얘기가 일본 장기금리 변동성의 확대. 이거는 금리를 올린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기다 대고 무슨 정신 나간 친구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까지 얘기를 해. 그래서 12월 20일 날 23시 54분에 여러분들께 아이고 택도 없는 얘기 듣지도 마세요 라고 시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전혀 문제 없다라고. 그러면서 금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할애해서 금리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동영상을 조금 전에 올려드렸어요. 이 동영상을 조금 전에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돼요.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또 12월 23일 날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이게 악재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기준에 3분기 GDP 성장률이 1분기, 2분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 이게 악재냐고 그랬더니 이게 악재래. 왜? 그랬더니 이렇게 잘 나와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악재래.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경기가 좋아서 악재라는 얘기 세상에 듣다 처음 들어. 개인 소비 지출 여전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고용 지표 여전히 긍정적이고 근데 이것이 발표된 시점에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갖다 붙이는 게 지표가 좋아서 조정받았다. 옛날부터 그런 해석을 했어요. 근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지표가 좋아서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지표가 좋아서 랠리가 나오지. 예? 지표가 좋아서 시장이 무너진 적이 언제 있었다는 얘기야. 이 거짓말쟁이들 여러분들 말고 오늘도 이제 조금 전에 방송 나와서 떠들어댄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10시, 11시 방송에 나와서 11시 반에 미국장 딱 시작하는 거 보고 뭐 강세로 출발하니까 이야 CPI가 예상치에 부합해서 이제 랠리가 나올 겁니다. 라고 막 그냥 그러면 왜 윤정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악을 쓰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제 별 3개짜리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전월 대비해서의 기준을 원래 잡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기 또 해석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 대비, 전년 대비해서의 증감률을 놓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월, 연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찍고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들어가 보자. 그럴 때 들어가 봤더니 어떤 식의 그 흐름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미국의 소비자 지수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 지수의 기준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는 물가 지수를 21년도에 이미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물가 지수를 22년도 1월 달이 여기죠. 여기입니다. 22년 1월 달 7%의 기준. 22년 1월 달 여기 박스를 쳐 드릴게요. 1월 달이 요 자락입니다. 7% 요 자락 어디 요 기준입니다. 요 기준 요 박스 줄을 여기까지만 쳐놓을게요. 보이셔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21년도에 이미 상상을 초월하게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기준에 연준이 파월 의장이 매파라고요? 아니야 비둘기파였지. 긴축하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올라온다. 저거 잡아야 된다. 긴축하자. 금리 올리자. 라고 했더니 뭔 소리예요? 뭔 소리요? 아직은 견딜 수 있어요. 안 올려도 돼요. 왜?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공화당 정부나 민주당 정부 양쪽 다 내세웠던 게 내가 대통령 되면은 돈 많이 뿌릴게. 돈 많이 뿌릴게. 경기부양책으로 2조 달러 뿌릴게.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에요. 2조 달러 뿌린다는데 거기다 대고 아이고 대통령님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긴축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정치의 영향에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금리 정책도. 결국은 긴축을 해야 될 시점에 테이퍼링 단행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나타냈다가 결론적으로 금리를 안 올리는 긴축을 안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인플레이션은 계속 치솟아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2조 달러는 의회를 어찌됐건 통과를 해요. 정치권 맨날 싸우는 척해도 결국 통과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통과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무장관이 옐런 예전에 옐런 의장이 전 의장이죠. 재무장관이시죠. 딱 이제 나타나서 얘기를 해줍니다. 아이고 이제는 뭐 긴축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을 때 갑자기 돌아서지 못해서인지 옐런 재무장관이 나서서 긴축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했다가 또 정치권에 막 두들겨 맞아요. 왜 정부가 나서서 금리에 대해서 압박을 넣느냐? 어? 그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그게 6월경일 겁니다. 근데 갑자기 지표가 안 좋아져요. 일시적으로 지표가 안 좋아요. 그랬더니 부랴부랴 재무부가 나서가지고 야 이거 지표 안 좋은 거 이거 일시적이야 일시적 이거 절대 이거 계속 진행되는 지표 아니야 일시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걸로 제 기억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막 수습을 합니다. 경기 좋아 막 이렇게. 그래서 또 긴축을 못 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2022년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검은 색깔, 빨간 색깔 줄을 그어드린 요 시점이 7%일 때가 소비자 물가 지수 7%까지 올라왔을 때가 저 때가 1월입니다. 근데 1월 달에는 미국의 지수가 전부 다 사상 최대치 고점이었어요. 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올라오는데도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했던지 유동성 랠리 거기다가 지표는 뭐 좀 좋아요. 어마어마한 지표의 기준에서 랠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간 거는 이것뿐이 안 돼. 요 정도뿐이. 예? 그죠? 밑에서 치고 올라온 상승률보다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저걸 가지고 이제 와서 문 호들갑을 떨고 앉아 있냐고. 막 그냥 진짜. 응? 그럼 왜 6월이 문제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면 CPI 문제가 아니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제부터는 더 이상 마이너스 계좌가 안 될 거 아닙니까? CPI 문제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지금도 그렇게 떠들고 있잖아. 6월의 조정과 9월의 조정은 CPI 문제였다라고. 이 뻥쟁이들 말이야. 지금 지수 확 돌리죠?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지수는 무조건 위로 간다니까. 대바닥 다 찍은 거예요. 무조건 위로 가요. 지표가 무조건 좋잖아. 지표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왜 그래? 무조건 위로 가. 조금 전에 1% 밀릴 때 그 거짓말쟁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긴축이 어떻고 야야야. 돌린다니까. 오늘 만약에 내일 아침 종가에 마이너스로 끝나더라도 저는 생각할 땐 무조건 시장은 강해요. CPI 문제는 오늘 좋게 나왔든 나쁘게 나왔든 아주 큰 범위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었다면 부합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문제 안 돼. 일시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갔다 해도 문제 안 돼요. 자, 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게 1월이에요. 1월. 그럼 요게 2월입니다. 요게 3월이고요. 요게 4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게 5월이죠. 5월. 요게 5월입니다. 잘 보세요. 조금 내려갔어요, 지표가. 그죠? 5월 달에 조금 지표가 내려갔단 말이야. 내려갔는데 6월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6월이에요. 6월에 어떻게 됐어? 6월에 시장에 폭락 나왔잖아. 6월에 어떻게 됐냐고.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급격히 낮췄는데 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내려가고 올라갔냐 이거야. 이해되세요? 조정을 받은 이유가 왜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는데 죄송합니다. 급격하게 올렸는데 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잡히고 이렇게 올라갔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6월에 폭락을 합니다. 6월에 폭락을 해요.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죠. 그 폭락의 주범은 누가 되겠어요 그러면? IT가 폭락의 주범이 되겠죠. 그죠? 그럼 7월 달은 어떻게 했어? 6월이 이건데 7월 달은 어떻게 했어?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니까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데 이건 교육도 아니고 나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7월 달에 어떻게 해서? 7월 달 더 올라갔네? 그렇잖아요. 7월 달 더 올라갔죠. 근데 시장 어떻게 했어? 폭등이 나오네? 얼마큼의 폭등이 나와? 나스닥이 20% 이상 폭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눈으로 보셔야 믿을 거 아니에요. 같이 봅시다. 보고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 번만 확인하면 될 거를 그것조차 게을러서 다른 친구들 욕하지 마세요. 그냥 방송 나오는 친구들 때문에 내가 속아서 속긴 뭘 속아. 여러분들이 이거 차트 한 번만 보면 되고 윤정도 얘기 한 번만 귀 기울이시면 되는데 그걸 안 했잖아. 여러분들이 안 해놓고 뭘 그걸 응?
자, 보시자고요. 이렇게 다. 그러면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 원래부터가. 그 반등 일부 나오다가 여기서 6월 달에 폭락이 이렇게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걸 갖고 CPI 핑계를 대는 거야. 어차피 원래 빠지고 있었는데 이걸 CPI 핑계를 댔어요. 그럼 7월 달에는 언제 발표돼? 이쯤 발표됐겠지. 7월 중순쯤에. 에? 그래 안 그래요? 더 높게 나왔잖아. 근데 이 바닥 대비 이게 20% 이상 올라온 거라고요. 응? 바닥 대비 20% 이상 올라왔다고. 25%인가? 땡겨볼까요 한번? 뭔 소린지 이해되세요? CPI가 더 안 좋게 나왔는데 어떻게 올라가냐고. 1,500에서 13,200이니까 얼마야? 응? 2,700 올라간 거죠 거의. 응? 2,620. 25% 정도 올라왔네. 25%. 나스닥이 25%. 그 7월 달에 다시 봐요?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놓고 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자꾸. 그러니까 윤정두가 그러니까 속이 상하니까 악을 쓰는 거예요. 왜 거짓말쟁이들한테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힘겨워하시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줄여야 되나? 죄송합니다. 좀 줄일게요. 띠용띠용 200% 정도면 되겠나? 이렇게 크게 잘 보이는 거를 말이야. 어떻게 돼 있어요? 응? 이게 1월이라니까 이게 7% 금리가 이렇게 폭등이 연출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말이야. 이때까지는 1월 달이 미국의 사상 최대치 고점이라고요. 그리고 2월, 3월, 4월, 5월이 좀 내려갔어요. 6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근데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올라왔어. 소비자 물가지 CPI가 올라왔어. 그 윤정두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CPI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언제부터 원유와 식료품이 들어간 걸 들여다봅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는 게 맞고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유가의 강세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근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공산품 가격이 올랐잖아요. 금리 올리고 공산품 가격 오르고 그러다 보니 또 유가 오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금리 앞으로 계속 올릴 건데 이게 뭐가 문제됩니까? PPI는 이미 하락 추세죠. PPI가 하락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PPI 하락이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7월이잖아요. 7월 8, 9, 10, 11, 12, 1월 맞죠? 7월에 더 크게 올라서 더 크게 7월에 이만큼 이따시만큼 근데 어떻게 시장이 탄력을 받냐 이거예요. 7월에 더 올라왔는데 폭등 랠리 다음 달에 내릴 줄 알고 6월 달에도 다음 달에 내릴 줄 알고 폭등 나왔어야지. 말 같지도 않은 CPI, PPI, 근원 CPI, 근원 PPI, 또 근원 CPI, 근원 일반 PPI, CPI. 하여간에 근원과 일반을 나눠 놓은 CPI와 PPI 네 가지가 되잖아요. 네 가지 중에서 CPI,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하향이었어요. 근데 왜 걔를 핑계대냐 이거야. 오늘까지도 걔를 핑계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전체 지표를 보고 조금 전에 지표 보여드렸잖아요. 얼마나 좋아. 고용 지표부터 해서.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고점을 가파르게 찍고 나서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싹 올라와. 야 이제는 랠리 나올 거야. 윤정두도 랠리 나온다 했고. 근데 갑자기 무너져 내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CPI 때문에 CPI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볼까요?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그랬어? 이 뻥쟁이들 진짜 아주 얘기했잖아요. 이게 7월이고 이게 7월에 이게 이게 7월이란 말이야. 7월 13일. 그리고 나서 8월에 어떻게 돼? 급감을 하죠. 8월에 급감 밀려 내려왔잖아. 7월 대비해서. 그죠? 9월 달에는요. 9월 달 시장 폭락할 때
9월 달에도 내려왔잖아. 뭐 예측보다 올라갔다고 아이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내려왔으면 된 거지 뭐 예측범. 예? 아니 9월 달에 내려왔잖아요. 10월 달 어떻게 내려왔잖아. 근데 왜? 뭐가 문제인데? 아, 근원. 이때 CPI가 내려오니까 그전에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내려왔는데도 참조도 안 하다가 갑자기 또 얘를 핑계대네. 예?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핑계대요. 잘 보세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잘 보세요. 여기 6월 달에 시장 폭락 나올 때 전월 대비 빠졌죠. 근원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하고 나니까 그래 잘 내려오고 있네. 금리 올리니까. 그 다음에는요. 또 빠졌어. 응? 8월 또 9월 중순까지 어때요? 9월 중순까지 시장은 크게 반등을 했어요. 근데 9월에 딱 뚜껑을 열었더니 근원 CPI가 올랐다 이거야. 이런 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올랐다 그거를 핑계를 대요. 근데 원래 조정받던 흐름이었잖아요. 응? 원래 조정받던 흐름이었는데 그거를 근원을 핑계를 든다고. 원래 조정받던 흐름이었잖아. 언제? 9월 달에 8월 고점 찍고 8월에도 CPI는 전부 다 하락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9월 거를 어떻게 예측해서 못하잖아. 반등 나오다가 9월 13일 날 CPI가 올랐대. 근원이. 그랬더니 급락이 나왔어. 뭐 나올 수 있지. 추가 조정 나왔더니 이거 CPI 때문이래. 금리를 올렸는데 CPI가 안 잡혔대.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것도 6월 달에는 언급도 안 하던 근원. 그리고 정확히 보세요. 10월 13일 바닥 찍고 돌립니다. 그죠? 바닥 찍고 돌려요. 근데 얘는 얼마 안 움직였다고 쳐도 S&P 500 지수, 정상적인 그냥 종목에 대한 500개 우량주에 대한 지수 10월부터 어마어마하게 돌리죠. 상상을 초월하게 돌리죠. 10월부터. 그럼 10월 달에는 멀쩡했느냐? 10월 달에 멀쩡했느냐? 가슴에 손 얹고 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두 번 다시 여러분들 CPI 때문에 뭐 시장이 밀렸느니 그런 이상한 헛소리 하는 친구들하고 옆에 같이 계시어도 안 돼. 여러분들이 그들을 교육시키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구자가 돼야 돼. 예? 결론은 어떻게 돼요? 10월 달에 지금 보시면 10월 13일이죠. 6.6이에요. 예측보다도 올라왔고 9월 대비해서 더 올라왔어. 자, 여기가 8월입니다. 8월 그리고 9월 10월 더 올라왔다니까. 이걸 정지화면으로 볼까요? 자, 이게 1월이에요. 이게 2월입니다. 12월입니다. 이게 11월이고 이게 10월 13일이에요. 더 많이 올라왔는데 시장 폭등 나왔잖아. 전날부터 해서. 그냥 폭등. 말이 됩니까? 이때 폭락이 시장의 조정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이라며.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오를 때 한번 조정받은 적은 있는데 더 올랐는데도 폭등이 나오더라.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왜 윤정도보다 잘난 사람들이 다 방송 나와서 뭐 CPI 때문에 아니 윤정도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 난 그 말이 제일 싫어. 이 바닥에서 윤정도보다 오래 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제도권 인사하고 비교하는 거는 제도권 인사하고 윤정도하고는 다르죠. 전 비제도권이니까. 근데 비제도권에 계신 분들 엉뚱한 사람들하고 저를 비교하는 건 저는 그거는 못 봐요. 지금 미국장 플러스 아니에요. 플러스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야 또? 아니 CPI가 시장에 부합해서 나왔는데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락했는데 CPI가 부합했으니까 뭐 긍정적이니까 올랐어요. 하락하고 있을 때는 부합했는데 긴축할 것 같아서 아유 그냥 막 그냥 지표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헛소리들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말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러겠어요? 12월 23일 날 시장 조정 나올 때 그 기준이에요. GDP 성장률이 이렇게 크게 개선되고 플러스로 마이너스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 여전히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감소를 해도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소비는 아니다. 평균치 대비. 그 내용이에요. ISM 제조업 지수가 그게 뭐 계속 좋은가? 아니지. 감소가 됐어요. 그 50 위에서 조금씩 줄어들었지만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준이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시장 플러스야 지금. 응? 주달님 나오셨네. 교육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엄지척 한번 꾹 눌러주세요. 됐죠? 시황 뭐 더 길게 할 필요 있어요?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락가락 하시지 마시고 지표가 끝내준다. 좋다. 땡큐하다. 행복하다. 시장은 날아간다. 어이 또 케빈 선생님 엄지척. 좋아 좋아. 9시 23시 21분에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 주세요. 싫어요. VVIP 회원님만 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접속 인원이 대부분이 유료 회원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너무 애드립을 했나? 애드립을 너무 강하게 했나? 응?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분 인원이 줄었어. 그리고 동네 창피하지만은 아침까지 냅두면 이제 새벽에 들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누적 보시는 분들은 뭐 500명, 10명 이렇게 되시는데, 홈페이지가 막혀 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12시를 넘겼구나. 아유, 시간 가는지 몰라. 윤정두가. 시간 경계선을 풀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타는 불금입니다. 아싸! 다시 열어놓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접속하신 분들이 오실 수 있겠죠. 어쩐지 인원이 줄으셨는데 더 접속이 안 되시더라고. 그럼 유튜브라도 확 늘어나야 되는데. 시원해요? CPI 설명해드리니까 시원해? 아니 그렇잖아요. 뭐 시장이 빠지고 오르는 건 뭐 윤정두 소관이 아니야. 뭐 부채도사인가 윤정두가? 부채도사 김도훈님이 다시 오셨죠. 새로 오셨죠. 저는 부채도사가 아니란 말이야.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예측은 할 수 있어도, 그리고 또 지금처럼 CPI에 관련된 내용, 전혀 아닌 내용을 그거를 긴 것처럼 갖다 붙이는데 누군가가 계속 그걸 써먹다 보니까 그걸 다 따라하는 거야. 따라쟁이들이 말이야. 그 윤정처럼 객관적인 자료 딱 보여드리면서 아니지 않습니까? CPI가 올랐다고 해서 조정받은 적 한 번 있고 더 올랐는데도 폭등이 나온 적이 있는데 왜 CPI 때문에 CPI가 올랐든 내렸든 그것 때문에 조정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일시적인 현상은 나올 수 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죠?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 여기에 다 올려드렸어요. 어디에? 공지사항에 다 올려드렸어요. 예정공지 이제 이번에 좀 너무 글이 길어서 좀 지워놨는데, 예정공지 보시면 이렇게 CPI, PPI 나올 때마다, 그리고 지표 때문에 뭐 어떤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이걸 다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1월 4일 같은 경우는 짧게 9시 방송이니까 이건 그 방송국 방송이겠죠. 이런 경우는 좀 짧게 해드렸고, 일요일 방송이면 좀 길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9시 방송이니까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드렸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도 23일도 9시 방송인가요? 23일도 9시 방송에 화면 똑같죠? 아니 왜 이걸 갖고 그럽니까 하면서 14분 동안이나 남들 소형주 잡주 마케팅에서 들어오세요 대박 드릴게요 할 때 시황만 14분. 정신 나간 거지. 남들이 보면 이건 정신 나간 거예요.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야 윤정도 미쳤냐? 소형주 잡주 마케팅하기 바빠 죽겠는데 시황을 14분씩 해? 이렇게. 시황만 14분 하네 지금. 시황만 정신 나간 거지. 자기 잘난 체 아니라고 말이야.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원고 내용이 다 이거예요. 이거를 들으시란 얘기야. 이런 거를. 이거를 내가 다시 복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아니 뭐 CPI, PPI 뭐 그거를 그렇게 걱정들을 하시나? 윤정두가 있는데. 예? 윤정두가 마법을 부리니까 그냥 플러스로 반전되잖아요. 오늘 밤새 자지 말고 그냥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끝낼까요? 시장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표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윤정두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짜 윤정두를 100%, 500%, 1000%, 10,000% 신뢰하는 마음에서 맞아
라고 하시든가, 만약에 그게 조금 에이 뭐 윤정도 얘기 그좀뭐 이게 뭐 네? 그러면은 눈에 보이시는 것만 객관적인 자료만 믿고 대처하시라는 거예요. 윤정도도 믿지 마시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처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5번 방, 6번 방, 7번 방, 또 VVIP, VIP 방 싹 다 링크 올려드렸는데 이런 내용들 참조하시고 또 있어. 12월 16일, 12월 15일, 12월 16일은요. 몇 분이에요? 24분짜리 영상입니다. 이게 24분 장중에. 그리고 12월 15일의 기준은 23시 10분 영상입니다. 이건 무지하게 길겠지. 1시간 3분을 시황을 해드렸어. 1시간 3분. 1시간 3분. 그러면서 시장의 지수, 금리, 뭐 그냥 쌩 난리. 이거 공지사항에서 보세요. 누가 1시간씩 시황을 제대로 읊어주는 사람이 있어? 제가 볼 때는 없는데. 공지사항 꼭 활용하십시오.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런 지표들 활용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오세요. 홈페이지에 제발 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창출해 나가세요. 윤정두 검색해서 오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네이버에 프로필 누르시고 맨 밑에 요 조선 일보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인물화면이 떠요. 인물화면에서 프로필 상세 보기 누르시고 윤정두가 누군지, 전 증권사 임직원 교육을 2004년 이전부터 해서 2005년도에는 KLX의 교육 강사로서 이것도 다 올려드릴 테니까 윤정두가 누군지는 아셔야 그래도 여러분들도 우리 윤정두가 이런 훌륭한 사람이구만. 농담이 아니라 훌륭하지 않나? 이 정도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지금? 없어. 실전투자대회 7번씩 우승한 전문가가 있어요? 검증된 전문가가? 도서 10권씩 써서 그게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교재, KLX 초청 강사, 대학 강의 없죠? 없단 말이야. 이 바닥 케이블 경제TV 생길 때부터 그 이전에 공중파까지 해서 전부 다 지금까지 없어요. 한국경제TV 처음 생길 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 바닥에서 가장 오래된 전문가의 기준이고요. 또 윤정도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맨 밑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뭐가 나와요? 교육 강의 교재가 나오죠. 이렇게 도서도 나오고 다 나와. 도서 더보기 이러면 도서도 나와. 이 위에 주식 투시경 도서도 있고 저기 이제 노출돼 있지 않은 도서가 또 있어요. 그 부분을 나도 도서 받고 싶어요. 교육 자료 이거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오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홈페이지 찾으실 수 있단 말이야. 공식 홈페이지. 누르세요.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면 이렇게 탁 떠요. 딱 떠. 뜨면 오셔가지고 야 VOD 이런 거 쿠팡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198만 원짜리 25시간짜리 한국경제TV 가보세요. 이름 희한하게 바꿔놓고 말도 안 되는 거, 검증도 안 된 거,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 자기가 만드는 것처럼 거짓말해가면서 그거를 수백만 원에 팔아먹고 있잖아요. 이게 25시간짜리예요. 이번에 이다운 연구원님이 교육을 합니다. 5시간 교육을 해요. 요 디자인 다시 해가지고 더 안내 기준 잡아드릴 건데 요거 신청하십시오. 55,000원이면은 세뱃돈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신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30분까지는 64강, 실질적으로 16강을 쪼개서 64강짜리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USB가 아닙니다. VOD를 드려요. VOD를. 교육 교재만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 강의
윤정도의 주식 2시간 보시면 나와요. 아카데미 누르시면. 이걸 다 드리는 거야, 이걸. 교재까지. 결론적으로 채팅방에 그 안내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나 이다운 연구원 5시간짜리 설날 강의 들을래. 하루에 1시간씩 카톡방 교육. 그리고 윤정두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3시간 교육을 해드려요. 변동성 종목 매일 잡아내서 상한가 따라잡는 거. 상한가 그대로다. 상한가에 따라잡는 게 아니라 개장 전에 상한가 종목 딱 포착해서 그냥 수익 낼 거. 또 1분기 주도주. 내 계좌 더블 만들어줄 주도주. 그걸 3시간 이상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빨리 신청하셔서 선착순 100명 안에 빨리 들어오시고, 100명 안에 들어오셔야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습니다. 카드, 현금 다 결제돼요. 왼쪽 화면에 전화하십시오.